LG랑 그다음에 바로 며칠 전에 SSG에서 대체 외국인 선수를 발표를 했어요. 지금 144경기 장기 레이스를 치르다 보니 이제 각 팀별로 부상 관리가 정말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전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단들로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미치 화이트 선수가 지난주 복귀해서 복귀 전 다시 가졌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SSG가 에르디아 선수를 대체할 만한 라이언 맥브룸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네. 트리플 A 홈런왕 출신입니다. 총액 7만 5천 달러에 영입을 했는데 일단 주요 경력 저희가 MLB 그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 선수이고 이제 또 일본 프로야구 히로시마 카프에서도 활약을 했고 미국 독립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본 라이언 맥브룸 선수 이제 영상을 좀 보셨을 텐데 일단 장성 의원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홈런을 일본에서도 두 자릿수 홈런을 또 기록을 했고 22년 기록을 보니까 WRC 플러스가 134더라고요. 100 기준에서 넘어갔네. 근데 이게 뭐 KBO의 기록도 아니고 뭐 싱글 A 이 기록도 아니고 일본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은 이제 2023년도에는 확실히 경기 수도 줄어들었고 타격 성적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팀에서 이제 재계약을 안 했고 독립리그로 이제 넘어갔는데 사실 독립리그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란 독립리그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리그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도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랜더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는 또 구장이고 아마 그래서 홈런을 조금 더 많이 때릴 수 있는 선수로 리스트업을 한번 해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 보내주신 영상을 또 유심히 봤더니 투수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장성 의원이 그 랜더스필드에서는 홈런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그 뒤로 넘어가면 9월동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물론 이제 영상은 잘된 것만 이렇게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영상을 보고 이렇게 거기 이제 상주한 그 세부 그 브리핑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장성 의원이 말했듯이 그 히로시마 때 저도 22년에 이때를 좀 찾아봤더니 이때가 히로시마가 안타, 팀 타율, 팀 뭐 득점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이제 거기에서 홈런을 지휘했던 그때 이제 17개 정도를 아마 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페스가 이제 794면 장성 의원이 왜 제가 이제 일본 리그 출신이기도 하지만 일본 야구는 재미가 없어요. 투수들이 너무 잘 던져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OPS가 거의 8에 가깝다 그러면 S급이면 MLB 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S급이면 MLB 가거나 아니면 요미우리 가거나 그러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부랴부랴 찾아서 쓸 수 있는 스탯 중에는 MPB에 전 눈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MPB 출신이라는 게 눈이 많이 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리그마다 뭔가 잘하는 게 있는데 일본 리그는 투수들 너무 대단합니다. 거기에서 이 정도 거뒀다는 거는 특히나 히로시마에서 그 정도 거뒀다는 거는 뭔가 있는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지금 월봉 최대 1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외국인 선수거든요. 교체가 아니잖아요. 대체다 보니까 6주.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 구단 단장님들 통화를 해보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죠. 대체로 짧은 시간 6주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기억나죠. SSG 시라카와 케이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보다는 눈높이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라이언 맥브룸 선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장성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DFA 되려면 한 7월 정도, 6월 말 중순 뭐 이때 이제 그 액티브 말고 40인에서 빠져나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되면 뭐 빨간 딱지 붙고 막 이렇게 나오면 사실 모든 구단들이 그 DFA 시절에 뭔가 붙으려고 하는데 보세요. 완전히 나올 정도면은 그런 확률도 낮을 뿐더러 이적료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대체 선수고 그 10만 불이면 막 1억 얼마 정도를 쓰려면 요 정도 대만도 사실은 힘들어요. 대만도 한 7월까지 묶어요. 묶어서 안 나오죠. 몸까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김재현 단장은 아주 잘 찾았다. 아, 그렇죠. 아주 잘 찾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체 선수로 이제 투수와 타자를 생각을 했을 때 투수는 오히려 그냥 평소에 로테이션 돌듯이 이제 딱 와가지고 뭔가 이제 적응이 굉장히 쉬운데 타자들은 6주 안에 뭔가를 뭐 에르디아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 어차피 이 선수는 떠날 테지만 그래도 6주간에 여기서 이제 뭔가 활약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타자들은 사실 플로리올도 그랬고 실제 좀 힘들었잖아요. 어렵긴 하겠다. 그러니까 타자들은 확실히 투수들보다 힘들어요. 아,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적응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6주 같은 경우에는 6주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각 팀을 딱 한 바퀴씩 돌 정도잖아요. 그러네요. 한 바퀴 조금 더 도는 이제 상황인데 그러면 보세요. 계속 새로운 투수들을 만날 텐데 그렇죠. 거기서 오는 분명히 백브럼 선수의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것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가 이제 오늘입니다. 21일 에르난데스의 대체 선수로 호주 출신의 우완 투수인 코엔 윈을 총액 11,000달러에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르난데 선수가 이제 허벅지 뭉침 증세로 교체가 됐었고 오른쪽 대퇴부 대뇌 전근 손상 진단을 받아서 회복까지 6주 정도 걸린다고 하죠. 이 코엔 윈 선수는 제가 지난 2월에 애리조나 LG 스프링 캠프 때도 봤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계실 때 맞아요. 그때 초청했었죠. 네네. 그때 LG에서. 합류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등번호가 없는 선수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더 있길래 누구예요? 뭐 했더니 그때 그 LG 구단에서 이제 사실은 앞으로 아시아 쿼터에 대비해서 우리가 호주 출신 선수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잠깐 한 2주 정도 같이 네네. 지금 생활한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바로 지나갔지만 그때 저도 이제 이렇게 찍어놨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선수가 오게 된 거거든요. 일단 코엔 윈 선수 최근 피칭 영상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야구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프리미어 12 때도 던졌어요. 그렇죠. 그 문보경 삼진 잡고 김도영도 삼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롱텀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코엔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26살이고. 예, 근데 이제 관건은 ABS 적응력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ABS 처음에 이 정도의 프로필이면 담대함을 좀 저는 주심 있게 볼 텐데 리그가 바뀌었고 이 짧은 시간에 뭔가 보여주니까 똑같아요 타자하고. 근데 막 ABS 시스템이 잘못 이해를 하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경력상 보니까. 예, 근데 이제 뭐 투구폼이 약간 특이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구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오는 그 이점은 분명히 있고 조금 위험 부담이 덜 한다는 부분은 이 선수가 2023 시즌에도 9이닝 볼넷이 3.2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2개 그리고 최근은 1.6개입니다. 근데 그게 난 그 관점을 보고 ABS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구 좋은 선수들도 콜 어빈도 처음에 힘들어했죠. 표정이 확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저는 물론 이제 여기 이 프로필은 좋은데 ABS 딱 안 울리면 어떤 멘탈 관리를 할까? 왜냐면 베테랑이 아니잖아요. 뭐 뭔가 리그에 많이 겪어본 뭐 그런 베테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걱정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LG가 일단 뭐 스프링 캠프 때 초청을 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거는 LG도 이제 아시아 쿼터제로 준비하면서 여러 선수들을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LG 안에서는 그 아시아 쿼터제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거의 1순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지금 미리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이건 뭐 일거양득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에르난데스 선수가 빠진 부분은 아쉽지만 이 선수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성적이 좋으면 그대로 가면 되고 만약에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오히려 빨리 포기를 하고 새롭게 이제 내년에 아시아 쿼터를 더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게 뭐 긍정적인 투트랙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LG가 뭐 약간 방향을 좀 잡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단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일단 코엔 선수는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 용병처럼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어렵기 때문에 최상의 카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마운드를 운영할 선수가 필요했는데 코엔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LG 팬들은 이 선수가 언제부터 실전 경기에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24일 입국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단 설명으로는 일단 비자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5월 초 정도 등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뭐 아까 앞서 그 SS 맥브룬 선수도 그렇고 다 비자 문제가 제일 지금 관건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비자 행정 처리가 저는 또 이제 코로나 때 단장을 했잖아요. 그 대체 선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행랑, 그러니까 특히나 남미 선수들은 이 그 비자 문제 때문에 행랑이라고 사람이 가서 전달해야 되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재맥국 뭐 이런 데는. 네. 그러니까 이 비자 행정 처리가 아마 이 속도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LG는 워낙 그 행정 처리를 잘하니까. 네. 네. 지금 김몽님이 제 이글스 유니폼 23번 정민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낭만 김소연님, 아마 잘하면 아시아 쿼터 때 쓸 가능성도 있죠. 높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장성호 네, 위원님이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네. 그리고 코코님이 아시아 쿼터제가 뭔가요? 설명해 주시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외국인 두 투수 이외에, 그러니까 호주, 대만, 일본 뭐 이쪽에서 한 명의 더 이제 외국인 선수를 쓸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네. 그렇게 한 명 더 추가가 되는,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외국인 선수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만요. 좀 알아봤는데 네네. 일단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선수도 있지만 약간 부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선수 안 바꿔요? 막 이러는 이야기들이 몇 명 보이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이정우 선수나 김하성 선수나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부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 팀 소속돼 있는 팬들도 왜 이렇게 못하냐, 안 바꿔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 항상 하는 얘기는 적응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자마자 어떻게 바로 한 달 만에 뭐 정규 시즌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타자는 더 어렵죠.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팬들은 또 일단은 이 팀을 너무 사랑하니까 팀이 이 선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하면 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선수가 근데 이 선수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이제 디아즈 선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디아즈 선수 정도의 성적이면 바꿀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빠른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 로건 선수, NC의 로건. NC의 로건은 글쎄 뭐 제가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디아즈 선수 관련해서 이종렬 단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일단 디아즈가 이제 공격적인 면도 있지만 수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에는 이제 이재현, 김영웅, 신재훈, 양동근 선수 등 어린 선수도 이제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아즈가 일루수로서 가장 아주 출중한 수비를 보이고 있다. 물론 공격이 중요하다는 것도 삼성에서도 다 알고 있다. 그럼요. 근데 아직 공격이 풀리고 있지는 않지만 일요일 이제 롯데전에서 디아즈 선수가 안타 2개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모든 팀들 제가 통화한 팀들 모든 단장이 이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당연하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교체 카드나 무슨 리스트업은 항상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어떤 교체 시기 이걸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단장 입장에서도. 근데 이거를 또 단장이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과 감독 코칭 스태프가 충분한 논의를 해야지만 이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래서 외국인 선수가 뭐 조금만 못해도 바로 교체한다 이건 정말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했고요. 이종현 단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 선수도 기사나 방송 다 본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맞아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왠지 선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무슨 어떤 선수에 대한 평가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다는. 근데 저는 이종렬 단장이 저 한 워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워딩을 한 거고요. 지금 이영미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뭐 단장님들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원하게 얘기를 못 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전 뒤가 없잖아요. 아니야. 너 단장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 거야. 그러니까 원샷 원킬로 가요. 대부분. 바꾸려면 표시 안 내고 있다가 한 방에 가야지.
그렇게 여지를 안 줍니다. 네. 한 방에 그냥 가야지. 근데 기자는 또 물어봐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사실 되게 미안해요. 어차피 미안하죠. 예, 단장님들도 이게 뭐 번호가 뭐 이름이 뜨고 그러면 또 오늘 방송이 있구나 생각하고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걸 알면서 전화를 또 그렇다고 취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네. 전화번호 다른 사람 전화기로 네. 전화기 2개 쓰시든가 해가지고 네. 네. 아 저는 근데 그렇게 전화를 그 짓은 안 하고 네. 싶은 게 네. 이영미라는 이름이 그 짓. 떴는데 이영미라는 이름이 떴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이제 말씀하시기 어렵다는 거고 네. 보통은 대부분 다 받아주시고요. 근데 뭐 이제 솔직하게 솔직은 아니겠지만 설명을 최대한 해주시려고 합니다. 예, 제가 항상 키움히어로즈의 고용단장한테 전화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로 전화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야실 푸이그 선수가 지금 25경기에서 타율이 2할 1이고 이제 홈런 3개, 12타점에 출도 그렇고 장타율도 그렇고 정말 완전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 단장한테도 이 푸이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단에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푸이그 선수가 2022년에도 시즌 초반은 좀 부진했다고 해요. 5월 들어서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실력이 좀 향상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단지 좀 아쉬운 거 수비 실책.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책인데 네. 사실 뭐 손으로 뭐 캐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다졌을 때도 약간 그게 그런 점이 있었어요. 약간 기행적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버츠 감독도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 그런 문제가 이 타격 성적에 약간 대비되면서 아마 고민은 좀 많을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의 지금 운영 방식이나 이거는 물론 시즌을 포기하는 팀은 분명히 아니지만 다른 여타 9개 구단하고 좀 다르잖아요. 돈을 쓰는 게 좀 다르죠.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행정 방식도 그렇고 운영 방식도 뭐 다른 그리고 사실 그거는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구단마다의 그런 시스템은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푸이그 선수는 조금 더 기다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재입단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했잖아요. 워낙 사실 유현진 선수 때문에 푸이그 선수가 유명했던 선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처음에 또 왔을 때 성적을 또 내줬고 근데 이제 키움이라는 팀 자체가 뭔가 지금 뭐 중인권 싸움을 만약에 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뭔가 외국인 타자를 뭐 투수로 바꾸든가 아니면 다른 야수로 바꾸든가 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실 그런 지금 성적은 아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최하위로 떨어져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네이밍 스폰서로 이제 구단이 운영하다 보니까 돈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뭔가 이제 다른 집행을 못하지. 편하게 쓸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뭔가 팀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고용단장은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편하게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라. 그쪽 도움은 날씨와 상관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 급한 쪽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윈나우 팀들이 그렇죠. 급하긴 하죠. 상위권에 있는 팀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키움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빌드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런 모델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미로 봐도 조금 기다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요요님이 로고는 용병치고는 그다 아까 이제 장성호 의원께서 NC의 로고는 좀 빨리 바꿔야 된다. 빨리 바꿔야 된다는데 제가 NC 쪽도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아직은 전혀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이호준 감독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뭐 어떤 알아보는 보고는 있는데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좀 5월 그래도 5월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장성호 의원 우리가 이영미 기자 안 계실 때 네. 3주 전인가 플로레얼 얘기했었잖아요. 네. 사실 냉정하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뭐 갔을 수도 있다 지금 스카우터가 이렇게 공 잡아놓고 때리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너무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뀌니까 맞아요. 조심스럽게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푸이그 선수가 완전 뭐 오연타석 날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그 뭐 그런 성적을 또 내줬던 선수니까 우리가 반등을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로건 선수는 솔직히 저는 뭐 계속 제가 로건 선수를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매시 팬들에게 어떤 점이 좀 더 위압감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잘 던지긴 했어요. 사실 이 직전에 그러니까 사실정한 경기도 있고 잘 던지긴 했어요. 승은 없지만 근데 이 직전 경기 하나 전에 조금
뭐 조기 간판 됐잖아요. 수비 실책이 좀 나오면서. 근데 이제 9위 면에서 보니까 장성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아요. 그 9위는 개선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그 다양성으로 얼마까지 버틸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리고 라일리 선수는 뭔가 기복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공은 뭐 9위는 조금 더 좋죠. 예, 로건보다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계 때는 로건 선수 굉장히 다양하다. 류현진과 좀 약간 다양성은 비슷하다. 6개 구종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타자들이 대응할 때 굉장히 쉽게 대응하는 느낌이 사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구는 늘 그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팀 1선발하고 로건 1선발이었어요. 라일리가 2선발이었고 그럼 1선발로 만약에 생각을 했을 때 다른 팀 1선발과 비교를 했을 때 로건이 과연 다른 팀 1선발 한 중간 정도는 되냐? 그것도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NC가 주축 타자들이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NC의 외국인 투수는 왜 중요하냐면 국내 선발이 안 좋기 때문에요. 진짜 완벽한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와야 돼요. 특히 투수 같은 경우. 근데 NC는 외국인 투수 잘 뽑는 구단. 원래 잘 뽑았죠. 근데 로건 선수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거의 뽑혔을 거예요. 카이라트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로건 선수가 마지막에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노선을 좀 늦게 정한 NC의 약간 패착이라고 사실 봐야겠죠. 왜냐하면 그 카이라트가 계속 이제 미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많았을 때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그나마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리스트업이 많이 돼 있을 때 그때 계약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이게 계약이 맨 마지막에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을 때가 아니라 조금 남아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거는 이게 선택의 폭이 좁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호준 감독이 생각했을 때 과연 원했던 선수였나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워낙 뭐 이호준 감독한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호준 감독 카이라트 재계약을 강력히 원했었죠. 그럼요. FA보다 더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카이라트 얘기를.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하트 선수가 샌디에고로 가면서 로건 선수 제가 스프링 캠프 때 봤을 때도 계속 구속이 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재용 코치도 너무 대만에서는 30대 후반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중계할 때는 슬로우 스타트라고 얘기했대요. 아니 근데 제가 중계할 때는 1회부터 48 때리더라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영민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에서 나한테 뭘 바라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니까 그날은 하나전에는 0점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뭔가 다른 쪽에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